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21일 오후 3시 11분입니다. 요사이 북한이 대남 선전을 할 때 과거에는 6.15 선언 실천하자고 나오더니 요사이는 4.27 선언 실천하자고 나옵니다. 북한이 6.15 선언을 실천하자는 말은 연방제 통일을 해서 한반도를 주체 사상의 세상으로 만들자는 뜻입니다. 4.27 선언은 6.15 선언의 손잡벌 된다고 생각하니까 4.27 선언을 선전하자는 말은 공산화 통일하자는 뜻입니다. 요사이 북한은 적화 통일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연방제 통일하자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연방제 6.15 선언에 합의했으니까 그 일리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6.15 선언, 14선언, 4.27 선언의 바로 효과입니다. 한국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나 경계심을 해제시켜버리도록 하는 하나의 마취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선전 매체들이 만든 포스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온결애가 민족 자주의 기치 밑에 하나로 굳게 뭉쳐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 세우자. 남한 북한이 4.27 선언을 같이 들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포스터에 의하면 남한 북한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이 4.27 선언을 존중해 가지고 적화통일로 나아가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북한 선동 문건임을 주의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포스터는 조선반도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 한쪽에는 자주통일, 한쪽에는 공동번영이라고 쓴 불도저가 나타나가지고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고 쓰여져 있는 미사일을 그냥 치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남북한이 손을 잡고 주한미군을 몰아내자 하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포스터가 보여주는 바는 김정은 정권은 문재인 정권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협조자, 동반자, 친구로 보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거기에 깔린 말은 민족 공조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외세인 미국을 몰아내고 통일강국을 만들자.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4.17 선언을 포장해서 계속 선전하고 그 전략하에서 남북회담을 그리고 트럼프 김정은 회담 그리고 김정은 시진핑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중요한 점을 하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어떻게 보느냐? 문재인 정부는 북한 노동당 정권을 어떻게 보느냐? 만큼 중요한 것이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보느냐? 김정은 정권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할 것은 이렇게 볼 것이다 하는 합리적 추정을 하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평창 겨울올림픽에 참석하였던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국회의장 또는 국가원수에 해당합니다. 상임위원장은 5번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남북 여자 단일 아이스 하키 경기에서 또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 길을 들고 입장할 때 삼지연 관현악단 서울 공연 관람 때 등등 눈물을 흘렸답니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구호에 역시 한 핏줄이구나라는 감정에 북받쳤다는 뜻으로 그 눈물이 해석되었습니다.
북한 정권의 대남 공산화 전략의 핵심 전술인 원초적 민족주의 선동이 한국에서 꽃을 피운 데 대한 감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마 김정은도 여러 차례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과 은행에 감격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좌편향 역사 교과서를 개혁한 국정교과서를 폐기하였을 때 이승만 주도의 1948년 건국을 부정하고 올해를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으로 기념할 수 없다면서 1919년 건국설을 주장하고 나왔을 때, 그리고 자위적 핵 개발의 산실이 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겠다고 선언했을 때, 6.25를 남침 아닌 내전이라고 그것도 유엔 총회에서 연설했을 때, 국정원 국방부의 대북 심리전 활동 관련자들을 잇따라 구속할 때 김정은은 아마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보수를 괴멸시키겠다는 전 총리의 발언을 실천하듯이 이른바 적폐청산의 칼끝이 반공자유 세력을 향할 때는 김정은은 통쾌한 복수의 맛도 느꼈을지 모릅니다. 이명박, 박근혜, 원세훈, 김관진, 이병기, 남재준 그리고 김기춘 등이 감옥으로 가고 좌파 운동권 출신으로 분류되던 인사들이 권력층에 포진하는 것을 본 김정은은 이 촛불혁명이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 전략의 그 민주주의 혁명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주체사상화를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세력을 정리해 준다고 고맙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은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김일성 숭배자인 윤희상을 진심으로 챙겨주고 묘소의 통영 이장 허용 등입니다. 김일성주의자인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는 말을 김일성의 손녀 앞에서 하였을 때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에도 신영복의 사상이 들어가 있고 대통령 발의 개헌 안에도 국민을 사람으로 바꾼 조항이 여러 개 있다는 보고를 받으면서 김정은은 홍준표, 김문수 씨가 주사파 즉 김일성주의자 정권이라고 아무리 비판하여도 문재인 대통령이 흔들림 없이 자주적 노선을 밀고 나가는데 감탄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부의 새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빠짐으로써 남북한이 공히 민주주의를 매개로 연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점도 높게 평가했을 것입니다. 교육부가 북한 정권이 정통성을 주장하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1948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 대한민국만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다 라는 대목을 교과서에 넣지 않기로 한 것도 김정은은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을 터입니다. 작년이 박정희 탄생 100주년인데도 기념우표를 발행하지 못하게 하고 기념관에 동상마저 세우지 못하는 것을 본 김정은은 이승만,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세력이 드디어 몰락하는구나 하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 공격할 태세를 갖추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우리 허락 없이는 전쟁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을 때는 고마움도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김정은이 가장 걱정하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하여 국방장관이 미국을 설득하려는 기미가 나타났을 때 단호하게 안 된다고 제지한 문 대통령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수도권을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보호하는 데 시급한 사드 추가 배치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김정은은 핵미사일 방어훈련도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면서 금지하는 바람에 적전, 핵전, 무장 해제 상태로 만들어도 언론과 국민 그리고 야당이 침묵하는 것을 보고는 한국이 참 많이 변했다. 한국인이 과연 자위의지가 있느냐를 의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감동한 부분은 아마도 이분이 후보 시절부터 표가 되지 않는 줄 알면서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해온 점일 것입니다. 헌법 위반이니 적화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비판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에 김정은은 존경심마저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적의용 특사는 그 김정은을 지난 3월 초에 만나고 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김정은은 정의용 특사가 발표한 이 내용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라고 보도되는 데는 약간 당황했겠지만은 트럼프가 이 미끼를 무는 것을 보고는 한국 정부가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한 이 비핵화 사기극은 그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자신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은 한미동맹 해체를 노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선대의 운운한 것 뿐인데 한국 언론뿐 아니라 세계 언론이 김정은이 핵 포기를 위한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여기에 미국 정부도 호감을 보이는 데는 아마 무릎을 쳤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정 특사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하였을 때는 자신의 전략이 너무 잘 먹히는데 오히려 당황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객관적 중재자의 입장을 넘어서 적극적 협력자 역할을 해준 결과라면서 김정은은 거듭 감격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김정은이 생각하기에도 아슬아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그토록 염원하던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켜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김정은이가 북한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남한에 대해서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왜 핵전쟁 연습을 하느냐, 왜 북침 연습을 하느냐, 그것은 너무나 도발적이다 라고 한 그 말을 그냥 트럼프가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싱가포르에서 세계가 보는 앞에서 한미 군사훈련은 돈도 많이 들고 북한에 대해서 도발적이다, 프로보카티브 하니까 중단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한미군은 돈도 많이 드니까 언제 철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본 김정은은 아마 숨이 막힐 정도로 감격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70년에 걸친 대남 적화 전략이 이제 결실을 보는구나. 이제 한미동맹이 해체되는 첫 단추가 열렸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상황을 만드는데 매우 협조적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감사나 감격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취한 정책에서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을 적으로 봐야 될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되어 있지만은 김정은 정권을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동반자로 보는 정도를 넘어서 때로는 상전으로 보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 훈련을 안 하겠다고 공언하고 거기에다가 불을 지르듯이 돈이 많이 드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이야기를 내놓았을 때는 아마 야 이거 트럼프가 너무 나간다 이렇게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체면이 있으니까 사전 통지 없이 이렇게 모욕을 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좌파들도 거기에 동조할 것이고 우파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한국에서 아주 불리한 여론이 형성돼 가지고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이게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고 아마 며칠 동안 고민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김정은으로서는 감격스럽게도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도 한국의 국가의 국방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한미연합훈련 중지 조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걸 본 김정은은 대한민국은 확실히 바뀌었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의 대한민국 대통령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구나. 우리의 동반자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그게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선전물이 나온 거죠. 온 결의가 민족 자주의 기치 밑에 하나로 굳게 뭉쳐 북왕 번영하는 통일 강국을 일떠세우자. 이거 뭐 북한식 용어입니다만은. 그리고 불도저 2대가 휴전선도 치우고 북침 핵전쟁 연습하는 미사일도 치우는 이런 구호, 조선반도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 이것은 김정은 정권이 문재인 정권을 친구, 동반자, 협력자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김정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의 태도를 종합을 하면은 지금 남북한에는 그 사람들 말로는 진정한 민족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민족 공조는 진정한 민족이 아니라 민족 반역자인 김정은 정권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자유민주적 정권인 문재인 정권이 손을 잡고 외세를 몰아낸다면서 그것을 자주통일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민족 공조란 말로 이야기를 한다는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김정은 쪽에서 바라본 문재인 정권의 본질이고 한반도 정세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요약된 정리였습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 적과의 동침이죠. 적과의 동침.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논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